여야 후보도 3억 낸 사람이야. 예. 근데 왜 차별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8시부터 9시 제일 좋은 황금 시간대에 토론을 하고 우리는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일도 못하게 합니까? 2시에 끝나 집에 가니까 3시야. 그럼 씻고 잠을 못 자잖아. 그런 행위를 중앙선관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언젠가 그냥 있지를 않아요. 절대 그런 제도를 고착시킨 자들, 국회 정계위에서 그런 걸 통과시킨 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즉 왜 똑같이 3억 원의 돈을 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8시에 그리고 3번씩 방송 토론을 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그것도 딱 한 번 토론도 안 하고 발표에 끝이냐라고 하는 것을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우리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그 다음에 오근호 후보, 그 다음에 김경재 후보 이렇게 3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는데 즉각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인터뷰 이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게 헌법소원에 지금 일반 판사들은 정치 판사라고 봅시다. 네. 그렇잖아요. 그 결과 뻔하지. 이 정치 판사들 나중에 한번 이제 혼쭐이 날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 법 질서가 바뀌어요. 네. 체제가 바뀌어요. 왜? 이 너무 정치 판사들 검사들이 설치니까 네. 나라가 개판이야 완전.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들어가는데 우리 그 후보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네. 헌법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전부 결과는 뻔해요. 네. 우선 이해가죠? 예.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 안 봐도 비디오 네, 안 봐도 뻔하죠. 네. 이 내가 무슨 말을 하자면은 3억을 냈으면은 네. 우리 군소부는 3억을 다 깨입니다. 100% 국가에서 그렇죠. 예. 못 찾아요. 예. 여야 후보는 당연히 3억을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방송 편성에 막강한 비용을 들이고 돈 떼이는 우리는 방송 편성에 아니 짜투리 시간 밤 1시 이후에 남들 안 볼 때 그거 돈 내기자는 겁니까? 내 말 이해가 갑니까? 또 그 사람들은 3번을 황금 시간대에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번 해주는 걸 갖다가 변방에 남 잠잘 때 1시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아주 대단히 잘. 이거는 대단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밤 1시라도 3번 해준다면 또 몰라. 네. 한 번. 네. 내가 말입니다. 네. 대통령 안 돼도 관계없어요. 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네. 여기서 이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좀 이름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네. 똑같은 돈을 내는데 3번. 네. 황금 시간대에 네. 집에 가서 충분히 잘 수 있어. 네. 근데 여야 후보를 밤 1시에 좀 한번 해줘보지. 군수 후보를 3번 내줘야 돼. 여야 후보는 퇴리를 너무 많이 점령했으니까 한 번만 해줘도 돼. 군수 후보는 너무 몰라 누가 나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황금 시간대에 3번 해줘야 돼. 반대 아닙니까? 반대예요. 네. 또 그 다른 국가에서 그 돈을 찾아가. 또 국고보조금을 500원씩 가져가. 네. 우리는 10원도 안 줘. 공탁금 다 떼요. 네. 군소부 그렇죠? 예. 그럼 군소부를 그렇게 밤 1시에 한 번 이거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국회 청계 국회의원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왜 인간을 이렇게 국민의 3대 권리, 5대 권리, 평등권을 유의합니까? 청구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자유권 거기에 평등의 자유. 국민의 5대 권리죠. 국민의 3대 권리에 청구권, 평등,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 거기도 평등이 들어있어. 그러면 생존, 소유, 평등. 그것도 평등. 5대 권리에도 평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평등권을 위반해도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5대 권리와 3대 권리를 위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헌재에서? 대한민국에 그런 헌재가 있었으면 박근혜 탄핵했겠어요? 박근혜 탄핵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헌법기관이든 판사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행정소송 어제 했더니 바로 기각이야. 아니 심사도 안 해 그냥. 즉각 기각. 즉각 기각이야. 아니 서류가 올라가자면 구절적 기각.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논의해볼 만하잖아. 그렇죠. 똑같이 3억 냈는데 군소문은 텔레비 한 번도 안 내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번 해줘야 돼.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요 군소 토론을 들어보니까 전부 대통령 거 아니야. 훨씬 여야 후보 사자 토론을 들어보니까 전부 잡아넣어야 될 사람들이야. 나라 망칠 사람들이야.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남 흉보는 사람들이야. 네. 그 사람들은 아무도 흉을 안 봐요. 네. 그렇잖아. 그렇죠. 서로 헐뜯질 않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정부 양심적인 말을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직했으면 칭찬했을까. 진보당 예, 김재인 후보. 내가 칭찬했죠. 네. 응? 그 다음에 이선 의원 김경재 의원. 네. 두 사람은 내가 공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거는 이 군소부들이야말로 이게 진짜 사람들이 돼 있어. 네. 서로 혈뜯질 않아. 네. 그죠? 네. 근데 여야 후보들하고 사자통화로 서로 상대방의 결정.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국가혁명당의 공약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들어보지 못한 부분을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거 뭐 이렇게 복지 부분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보고 싶은 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삼삼 정책이 네. 시스템 공약이에요. 네. 즉 말하자면은 국민 배당금을 월 150 주면은 네. 취업을 못한 청년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연결되죠. 그러면 취업 국민 배당금을 줬는데 취업을 못한 청년도 배필과 결혼하면 300만 원이 나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결혼 안 하고 둘 다 있으면 돈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럼 결혼을 유도하는 거죠. 150만 원. 예. 그러면 둘이 300만 원이 생활이 되니까 최저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러면 내 공약에 또 그렇게 하면 결혼하면 또 3억을 주죠. 주택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네.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또 애가 10살까지 100만 원씩 주죠. 육아수당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직장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가지고 애를 맡길 수도 있고 일종의 그런 여유를 주는 거죠. 네. 그럼 내 공약은 모든 공약이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비행기 다이아처럼. 세계적인 록히드사에 전보기가 있었죠. 네. 그 이름이 뭡니까? 록히드사가 나왔던 전보기. 보잉이 아니지. 록히드사에서 콩코더가 있었죠. 네, 예. 콩코더가 왜 없어진지 압니까? 다이아 때문에.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콩코더가 뜨는데 앞에 뜬 비행기에서 요만한 파편이 하나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혹시 활주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콩코더가 뜨다가 그 파편이 콩코더 다이아에 박혔어요. 박으면서 콩코더 다이아가 터져버렸어요. 네. 그 큰 비행기니까 그 고속으로 뜨기 위해서 달리는데 활주로에 그게 있는 걸 조종사는 볼 수가 없어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이아를 팍 찌니까 다이아에서 바람이 빵 하고 나오면서 기름 탱크를 때려버린 거예요. 네. 그 기름 탱크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네. 이륙과 동시에 비행기가 없어진 거예요. 네. 전원 사망이에요. 예. 콩코더가. 예. 콩코더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네. 회사 망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활주로에 요만한 파편 하나를 관리를 안 하고 그 활주로를 달려간 거예요. 지금 같은 무슨 센서가 있어가지고 활주로를 한번 착 비춰보고 파편이 있구나 비행기가 뜨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센서가 없어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 뭐 멀쩡하게 잡고 달리다가 그냥 비행기 다이아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그 비행기 다이아가 터지는 다이아 있는 위가 기름 탱크야. 날개야. 네. 알겠죠? 그거 그냥
화폐니 튀겨가지고. 자 이제 그 시스템적인 그 제 공약은 네. 이런 걸 막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1억 준다, 뭐 주택하면 2억 준다 이런 게 또 요번에 1억을 주잖아요. 네. 18세 이상 예. 전 국민에게 1억 주거나 150만씩 주는 게 전부 33가지와 연결이 돼요. 부채혁명과 빚 갚아주는 거죠. 네. 부채혁명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국민 자산을 또 막아주는 거죠. 거기 또 이혼도 막아줘. 월 150 나와 이혼하려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돈 문제 때문에 싸워. 또 어머니 아버지가 220씩 나와. 부부 싸우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도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그 부모 부양비를 가지고 부부가 많이 싸웁니다. 요양병원비 가지고. 그러니까 4명의 부모를 부양해야 되잖아. 둘이서 외아들하고 외딸이. 그러니까 부부싸움 많겠죠. 그래서 항상 친정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 돈 때문입니다. 근데 호경영이 150만씩 주고 이러면 부부싸움이 없어져. 이혼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네. 국가혁명당은 계속해서 신문 광고를 내고 이게 오늘 아침 이거 몇 달 때 광고를 했는데 예. 이 돈이 뭐 한 몇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거 같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보면 뭐 얼마 드립니다, 뭐 얼마 출산정을 네. 드립니다, 뭐 하는데 이제 돈을 받아서 나쁜 사람은 없겠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혼도 막을 수 있고 음. 젊은이들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은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 예. 국가 예산을 70% 줄인다는 거야. 예산이 70% 줄인다는 부분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 그 부분에 이명박 사람들이- 정부 때 우리나라 예산이 240조예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네. 240조를 가지고 국가 살림은 100조 가지고 살았어요. 140조는 복지 예산이에요. 네. 100조 정도는 복지 예산이고 국가는 140조 정도 가지고 살림을 살았어요. 네. 국가의 군인과 공무원 전체 임금비가 38조입니다. 40조 내외거든요. 그 나머지 가지고 100조 가지고 국가가 살림을 했어요. 140조면 되잖아.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가 충분합니다. 지금도 금년에 공무원 월급이 전체 군인까지 합쳐서 40조가 들어갔어요. 40조. 근데 국가 예산 610조 어디다 써요? 낭비한 겁니다. 전체 절약에서 200조면은 떡을 칩니다. 나머지 국민들한테 배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산을 줄여서 대통령 월급 안 받고 판공비 400조, 400억 내 돈 써요. 내 돈. 국가 돈 안 씁니다. 일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거. 나는 출퇴근합니다. 출퇴근. 청와대 뭐 이런 거는 손님들이나 쓰겠지. 그건 내가 관계없어요. 만약 청와대에서 내가 기거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국가 비상시국이 돼가지고 내가 청와대에 앉아있어. 거기서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밥값. 내가 내놨죠. 본인이 내시겠다. 국민이 낸 세금은 안 쓰거든. 네. 제가 왜 이러냐면은 예산을 촉인촉해서 국민 호주머니에 돌려줘요. 그래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산다. 우리가 포켓에 넣어버리면 소비가 안 일어나요. 부자들이 가져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절대 국회의원이고 사회 지도자들은 자기 퇴직금이나 또 아니면 연금 이런 거 받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 도죠. 그러면은 국민배당금도 나오니까 먹고 살 수가 있잖아.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주죠. 남는 거. 돈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예. 이 부분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오늘 알겠죠? 네, 좀 이해가 됩니다. 줄여서 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고요. 두 가지 질문을. 근데 여야 후보는 줄이겠다는 말은 없고 300조 정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돼.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이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돈을 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뭐로 해제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반대예요. 반대하신다. 우리가 월 150이 나온다. 이럴 때 직장 가는 사람이 보람을 느껴요. 지금은요. 근로자 2,300만 명이 그 중에 90%가 적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돈 월급 받으면 하루 만에 다 나가요.
그죠? 그럼 또 한 달을 또 얼마나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희망이 없어. 저 예금이 되질 않아. 이걸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150씩 주고 이렇게 하면 빚을 먼저 갚고 네.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가 안 나간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질문을 제발 들으세요. 네. 이자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이자가 안 나오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콧노래 부르면서 출근합니다. 네. 그 예로 서민보다는 중산층이 부진하고 중산층보다는 재벌이 제일 부진하더라고요. 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서민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고 네. 중산층들은 약간의 보람을 느끼면서 해요. 네. 부자들은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부자들이 노나요? 중산층이 놉니까? 서민들은요 될 대로 되나 술 퍼마시고 일 안 해버려요. 왜? 너무 일 하나만 어려우니까. 그럼 오히려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너무 국가가 돈을 국민들한테 안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150만 원은 세금을 전량해서 주는 거 맞죠? 그 대신에 그게 누구 돈이냐? 국민의 돈이야. 왜? 국가는 재산이 7경이야.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사장은 문재인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거기에 임원이야.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아껴가지고 회사에 흑자를 해서 국민한테 주주한테 배당금을 줘야 되잖아. 그게 국민 배당금이에요. 한 사람당 국가에 맡긴 돈이 14억이에요. 그럼 이 14억에 대해서 국가가 월 1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 정도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거 받는 게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야. 배당을 받는다 이런 말씀. 배당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준다는 거는 우리가 뭐 거짓입니까? 기본소득을 받게? 기본소득은 우리가 직장 다녀서 벌어야 돼요. 그 나는 복지 예산을 없애자는 거야. 그리고 뭐 생활보호 대상자 필요 없어요. 그냥 150만 원씩 주면 돼. 그런 돈 복지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정치가 국민에게 평등하게 돈을 150만 원씩 줘야지. 복지 예산을 어느 구청의 공무원이 양천구에서 그때 몇십억 자기 아는 통장에다 넣어가 가져간 거 알죠? 네네. 혁명사건 있었죠? 그 복지 예산은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 입맛대로 사람을 정해. 맞아 안 맞아? 누가 받는지도 몰라? 그게 어떤 검은 놈 호주머니로 들어간지도 몰라. 나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150만.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아서 준다라고 하는 전제를 모신 거면 세계 국제 경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이룩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인데 만약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상황이 매번 나빠졌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네. 우리 국민들은 150만 원이 더 줘야 돼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에 정신 차리고 있는 기자가 네. 한 명만 있어도 네. 대한민국 바꿔버려요. 네.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기자가. 네. 네. 기자가 그냥 써가지고 대한민국을 개조해버려요. 지금 기자 입에서 그런 말 하니 참 한심하기 거지없어요. 네. 국민이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는 예산을 아껴서 국민에게 기본 150만 원씩 배당금은 떼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적자가 나면은 배당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국가가 적자가 나니까 네. 배당금이 10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 네. 그래도 최소 미니멈이 150. 네. 알겠죠? 네. 그 이하는 안 내려갑니다. 그 대신에 국가가 큰 공사를 안 하고 예산을 줄이고 이러면은 한 사람당 150이 아니라 2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매월 이번에는 내 배당금이 150은 미니멈이니까. 네. 알죠? 미니멈. 근데 맥시멈은 2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네. 배당금이. 근데 국가에서 공사를 제한하고 그린벨트를 좀 국가가 소유한 땅을 팔고 이러면 배당금이 늘어나요. 네. 그 어떤 달은 200만 원이 나와. 150만 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복지 쪽은 좀 알겠고요. 그럼 이제 대통령 되시면 이제
국방, 외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안보 현실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예를 들면 핵무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이 바다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네. 영국하고 같이. 그런데 러시아를 쳐서 항복을 받아서 이기고 예. 러일 전쟁에서 이겼죠. 예. 중국을 쳐서 대만을 쳐서 이기고 동남아를 다 장악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을 쳐들어갔어요. 그럼 일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다에 갇혀 있는 작은 나라가 대륙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럼 미국도 집어삼키겠다. 그런 적이 있죠. 예? 네, 태평양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보다 무서운 나라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합쳐서 세계 통일을 해내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 다 해서 세계 세계 통일을 해야 되니까 신속히 우리 아시아 연방을 통일해야 되니까 저는 다자 외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 5개 나라의 다자 외교를 통해서 아시아 통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어요. 미국 이름이 중국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한국론 할 때는 미합중국이에요. 네. 맞잖아요. 네. 미국도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름이. 중화민국도 중국이에요. 유럽 합중국도 중국입니다. 세계 3대 중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를 연합해서 세계 통일하는 건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세계 통일하는 지도자가 여기서 나온다. 그 자가 허경영입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무장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러시아 핵을 빌릴 수도 있고 미국 핵 잠수함을 핵기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빨리 좀 끝내달라고. 북한은 네. 어쨌든 경제로 우리가 지원해가면서 경제로 다독거려 가야지. 네. 북한 무기는 비대칭입니다. 네.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핵으로 견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통령도 나왔었죠. 그때 대통령 그때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셨나요? 탄핵. 그때 박근혜가 4년 안에 탄핵될 거다. 51%를 붙을 거다. 네. 5가지, 6가지 예, 의원이죠. 네.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하다 쫓겨날 거다. 네. 그죠? 네. 청와대에 많은 사람이 잡혀갈 거다. 네. 그렇게 6가지를 예언했는데 하나도 안 틀렸죠. 탄핵됐죠. 촛불시위 일어날 거다. 다 예언해.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반대의 어떤 목소리나 반대의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간 사람도 있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진 않았지만은 네. 나는 강의를 통해서 네. 계속 국민들을 깨우치게 했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럼 처음부터 주장하셨다. 100% 박근혜 대통령 무죄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 4.15 총선에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오근 오보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친구들 말고 나왔는데 이야기하죠.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253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냈잖아요. 제가 네. 우리나라 역사에는 제일 많이 내보냈죠. 네. 국회의원을. 네. 고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비례위성 정당을 민주당에서 만들었어요. 네. 국민의힘도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 당에 와야 될 국회의원 한 10명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4.15 선거가 어떤 선거라는 거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명백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야 정당을 불법으로 봅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비례위성 정당이 네. 민주당에서 만들었을 때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 네.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헌법 3가지를 어겼다. 근데 자기들도 만들더라고. 그럼 그 헌법 어긴 거 아닙니까? 비례위성 국회의원을 빌려주고 가지고 국회의원이 물건입니까? 국회의원을 빌려주는 자체가 엄청난 범법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서 국회의원을 뭐 빌려주고 받고 물건입니까 국회의원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조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는 조금 답이 뭐 질문 요지가 뭐?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배추는 투표지라는 그런 것을 그거는 만약에 그 사람들의 그 통계가 네. 비슷하죠. 똑같죠. 네. 지지율이. 그렇죠? 예. 그거는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나는 남의 잘못을 꼭 뒤집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 국민에게 꼭 한 말씀 하신다면 지금 짠하게 해주십시오.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네. 3월 9일은 빚더미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가족이 18세 이상 1억씩 받으면 네. 은행 빚 이자 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고 그저 돈으로부터 좀 빚으로부터 해방되자. 이번에는 여야 정권결제 하나마나 의욕투성이고 그 사람들이 범죄 집단인지도 몰라. 도대체 그 사람들이 특검 한다 샀다가 검찰 수사 받는다 샀다가 오리무중이야.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놔봐. 대한민국이 전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국민이 잘 알잖아. 나는 남 비난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나는 희망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토론에서 마지막에 김경주 후보가 압수를 하실 때 네. 직전에 김경주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같이 해보실 분이 해볼 수 있죠. 네. 그런 분은 이제 상식적인 분이에요. 네. 네.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